오늘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 분 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먼저 조영수 대변인. 사실 내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땡긴 거죠, 지금. 아니 예정되어 있던 건 없었습니다. 예. 그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내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지속적으로 당에서는 이제 날짜가 없고 그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날짜가 뭐 땡겨지거나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은 계엄에 대해서 그동안은 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했다라고 저번에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나가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해야겠죠. 예. 뭐 많은 분들이 원래는 뭐 내일 정도에 이 쇄신 변화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쇄신 변화안에 기존에 했었던 자강론이 부각되는 측면이 더 강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부분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그걸 완전히 다 끊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사법적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이제 불과 한 달 후면은 1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시점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당 내외에서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과거보다 좀 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진한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의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예. 긍부정평가가 전 공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편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장동혁 대표도 나름의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 예. 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보수 진영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은 일단 반겼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죠. 이 정도 수준이면 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는데 오히려 조영수 대변인. 네. 전환기 씨 반응을 보면 오히려 오늘 장 대표 회견에 대해서 이른바 강경보수 분들은 좀 불쾌한 감정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전환기 씨 이제 개인 의견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당내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참고 참았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로 이제 나왔던 발언이 그 이제 환영한다. 그리고 이제 당 쇄신에 이제 뒷받침이 되겠다 이런 발언할 정도로 예. 당내에선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전향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지난 방송에서 나와서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1월 초에는 정말 외연확장할 수 있는 쇄신의 방향으로 입장을 낼 것이다라고 이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예. 있었는데요. 그 전환길 씨 이외에는 실제로 뭐 전체적으로 그 뭐 강경보수든 뭐든 이제 보수 정통 지지층 예. 이쪽에서는 반기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그때 이제 큰 목소리를 내는 분들 다 입장들을 하나하나씩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뭐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환기 씨만 지금 조금 불만이 있는 걸로. 전환기 씨 지금 말고는 뭐 따로 딱히 언론에 나온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아니, 전환기 씨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대표 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안 그래도 인연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전환기 씨가 장동혁 대표와 이제 김문수 당시 후보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입장을 많이 내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경선에 이제 관여하려고 하고 뭐 큰 목소리도 뭐 경선장에서 내고 막 그렇게 하셨지만 그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전환길 씨도 그냥 당원 중에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물론 이제 팬덤도 있고 여러 명에게 이제 목소리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그거는 뭐 그 층에서 이제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거고 하나의 목소리를 보기 때문에 좀 앞서 여기에 윤석열 영향을 전 봅니다. 대통령과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법적 판단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이 보기에 이제 1심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장 대표가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1심 판결이 나오면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안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제 판단으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막바지 단계예요. 뭐 그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두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럼 사형 때리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던데 예. 전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교묘한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 우리 당원 게시판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왜 사과하냐, 사과한 거 이해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 그 당원 게시판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반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라고 네.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오늘 나온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서부터 일어날 변화가 무엇인가 그걸 네.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곤란한 질문 받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wait and see입니다. 두고 보자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럼 이 메시지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실제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걸 보고 평가를 하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 때 우리 탐구 생활하면 계약에 맞춰서 막 밀려서 숙제 해가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들은 그 숙제가 밀려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한 숙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유권자들이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진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합니까? 김건희를 옹호해왔던 그런 인사를 가장 중요한 당의 윤리위원장에 임명을 하는 행동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철진한 사과를 하는 말과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 국민께서 그것을 정말 진심의 사과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국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이제 기자회견 전에 한 얘기예요. 강성필 부대님. 뭐 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뭐 저희 패널도 마찬가지고 계엄 사과해라 몇 차례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과한 거잖아요. 아, 저거 사과한 겁니까? 저는 오늘 뭐 사과하셨다는 분들의 좀 주장도 몇 번 들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엄 잘못됐다고 했어요. 예. 다만 계엄은 잘못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다. 이게 이제 당론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면은 뭐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최소한도로 달라졌다고 할 정도면 우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지우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곧 선고가 있을 건데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사법부의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뒤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꼭 제 입으로 예? 꼭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등치시킬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형이라든지 예.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뭐 요 정도를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평소의 태도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도 뭐 김건희 씨 금품수수 그런 내용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예. 계속해서 뭐 법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옹호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태도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네. 정치적 저는 이제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사과를 해도 어차피 민주당은 사과 안 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과를 계속하게 되면 그럼 해산하라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고 쇄신책을 들고 나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배가 아픈 거고 자신들은 지금 너무나도 지금 부정부패 혐의 논란으로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쇄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쳐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것 자체가 예. 그냥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수준의 표현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이런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뭐 절연을 했냐 안 했냐 계속 이게 정치적 이제 공방의 이제 소재가 되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겠습니다. 하면 절연이 됩니까? 절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고 당시 어쨌든 그 지도부라던가 당이 계엄 사태까지 가는데 못 막아내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과연 이 당이 변화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평가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내일부터 절연하겠습니다 해서 절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과오 그리고 이제 계엄을 통한 가오 이런 걸 다 안고선 당이 변화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서 아까도 이제 뭐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 뭐 네. 국민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지 그냥 민주당에서 뭘 해도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국민의힘 변화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영술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변화하겠다, 쇄신하겠다 이제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글쎄요 고성국 씨가 이제 강성보수 유튜버로 자리매김했죠. 입당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을 때 입당 얘기가 나왔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꼭 입당해 주시면 좋겠다. 직접 입당 원서는 제가 받겠다 이렇게 제가 입당 결심을 했으니 좀 더 받아가세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추천하면은 이제 그 계보가 된다 보통 그러던데 그럼 저는 이제 김재원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성국 계보가 된 거죠. 정관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계엄에 사과했고 3대 쇄신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저는 오늘 나온 장동혁 대표의 그 사과와 쇄신, 반성 이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윤 어게인으로는 안 된다. 이런 네. 정도의 메시지를 함께 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정도 사과는 사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윤 어게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 가자라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 장동혁 대표의 오늘 메시지가 조금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고성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 한 130만 명의 유튜버가 구독자가 된다고 해요. 그럼 굉장한 스피커죠. 근데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과연 대중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는 데 기여했는가 아니면 스스로 쪼그라드는 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갔었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에 입당했다면 이제 정말로 외연을 넓혀서 우리 정당이 원내 1정당 또 수권 장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죠. 그러나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입당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 고성국 이제 앵커가
아니 국민의힘이 입당하겠다 그걸 말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입고 나온 이제 메고 나온 넥타이를 보면 오렌지색 메고 나왔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개혁신당까지 정책연대를 통해서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연대란 말도 했는데 이러한 시민사회까지 함께 확장을 하고 정책연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고성국 앵커부터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보수라고 불리는 그룹 중도까지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까지 확장하고 쇄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입당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절연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절연이 되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해답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국민의힘에 있던 큰 2명의 인사가 방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고성국 박사인데 예. 저는 이분이 앵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의 윤 어게인의 대표되는 상징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입당을 안 하다 이번에 입당을 했으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예.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장을 또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한 어떤 이력을 보니까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 같고 김건희 씨를 뭐 옹호하는 것 같고 또 이게 또 다른 윤리위원들 보면 행동 이력 하나하나가 예. 윤 어게인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절연을 못했구나라고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연대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조영술 대표는 개혁신당까지도 아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포함이 되느냐? 장해찬 부원장이죠. 장해찬 부원장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도층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 씨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뭐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되는데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잖아요. 예.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케찹한테 사과한다. 케찹이란 비유도 과분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내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연대 대상에 한동훈 전 대표는 포함이 안 되는. 아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인데 뭐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네. 이제 당내 화합의 대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화합의 연대라는 대상. 건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어야죠. 국민의힘에 속해져 있지 않아야지 연대인 거고. 네.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발언들은 이제 당내에서 뭐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실제로 이거는 이제 윤리를 이미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푸는 시간들도 이제 우린 충분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당내에서 풀어나갈까의 문제이지 연대연합의 대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니 모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윤리? 윤리가 내일 모레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틀 남은 거잖아요. 내일 모레가 목요일인가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열릴 가능성이 내일이요? 큽니다. 네네. 그러면 내일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재욱 최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징계 권고안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윤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원칙은 열흘 이내에 그 안건을 윤리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잡아가지고 안건을 올리는 거지 뭐 당장 내일 뭐 결단을 내고 뭐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뭐 친한계 그리고 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해찬 부위원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정말 많죠. 극단적인 주장이나 막말과 조롱, 심지어 이제 우리 당의 유력한 서울시장과 서울시장이면서 서울시장 후보인 서울 후보조차도 이렇게 조롱을 하고 막말로 비판을 하고 하는데 정말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저는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밥에 케첩을 뿌리는 그렇습니다. 거다. 예. 아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잘 예. 모르겠어요. 이분은 뭐 예. 모택동 시절에 예. 홍위병들 있잖아요. 예. 완장 차고 나이 든 사람들 다 끌어다가 예. 뭐 무릎 꿇리고 예. 폭력 폭행하고 이런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저나 뭐 예.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예. 사람들을 고름 짜내듯이 예. 짜내고
박창훈 교수는 윤리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뻔한 결과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사과, 그다음에 대전환 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과라고 하는 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이 들어야 돼요. 예.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하면 기억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계엄 일주기 때 계몽령, 그다음에 최근에 당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있는 설전들. 이 두 가지가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내부의 문제점 또는 국민의힘의 화두라고 봐요. 그런데 사과라고 한다면은 계몽령이나 윤 어게인 세력과의 어떤 그 선긋기 정도의 발언은 나왔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거냐? 지난번에 뭐 이번에도 뭐 수단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유나 목적은 합당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또 대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연대 얘기하고 이랬는데 아니 지금 당내에서 한 식구들끼리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뭐 다른 야당과의 연대 얘기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감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청년 정당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뭘로 채워질까? 이제까지의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면 지난번에 무슨 반탄운동 하시던 그 백골단 모자 쓰신 분들 이런 분들 대거 영입돼서 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와서 좀 지방선거 때 토론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냐. 좀 그런 점에서 말로 대전환하겠다, 사과했다, 사과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를 듣는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냐.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려면 어떤 청년들과 어디와 연대를 할 건지 그리고 내부의 어떤 그 화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징계를 둘러싸고 소위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에 매일 설전을 주고받고 매일 여기서 우리가 그거 묻고 뜯고 씹고 즐기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기대감이 들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는 뭐 오늘 소위 말하면 대전환에 대한 장 대표의 사과나 대전환의 비전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뭐 박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 진영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니까. 결국에는 지방선거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그 영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식 이제 석상인계 중에서요. 애들 이렇게 보다는 중요한 시기니까 글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함께 또 말씀 나누는 것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일 같습니다. 선거 앞두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할 일이 많아요. 오 시장의 저 마지막 말, 장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새신안 발표하고 이것이 서울과 경기도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예. 장동혁 대표도 왜 오늘 이 시점에 이런 그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냈겠습니까? 이제 당장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을 포함해서 부산 이런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에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와 쇄신의 메시지를 언제까지 미뤄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지금 선거를 뛰는 당사자예요. 그렇죠. 이 선거에 뛰는 당사자만큼 선거에 진정성을 갖고 절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본인의 5선 고지죠.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활로를 모색한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본인과 같은 성향의 또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 저는 앞서 장해찬 부원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3일 정도 굶잖아요. 그러면 돼지국밥에 케찹을 뿌리건 머스터드 소스를 넣건 그거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그 6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누구와도 연대하고 포용하고 화합해야지 누구는 빼고 케첩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거 케첩에도 부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배제해갖고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이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